노팅엄전 페리시치의 플레이를 보며 그동안 손흥민이 어느 정도의 희생을 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콘테 축구는 낡았다. 분노한 현지 팬들이 화석에까지 비유했습니다. 현재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 대한 여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후스퍼는 10일 카라바오컵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에 0대2로 충격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로테이션을 완전히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지난 리버풀전에 사용했던 해리 케인과 이반 페리시치 투톱 체제를 사용했고 중원에는 올리버 스킵, 이브 비수마,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뒀고 전반적으로 1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경기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노팅엄의 조직적인 압박에 당황했고 고질적으로 지적됐던 빌드업에서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쉽사리 노팅엄의 전방 압박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토트넘은 전반전 내내 제시 링가드와 타이오 아워니로 대표되는 노팅엄 공격진에게 슈팅을 여러 차례 허용했습니다. 토트넘의 무기력한 패배에 피해가지 못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경기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토트넘은 상대를 압도하면서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 또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토트넘은 이날 경기 전 리버풀전까지 4경기 연속으로 2골을 먼저 실점했습니다. 지난 1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을 포함해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본머스전, 리버풀전에 연달아 선제골을 허용한 토트넘은 뒤늦게 따라가는 경기를 펼치면서 막판에 체력적으로 부침을 겪는 상황도 겪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SNS에 콘테 감독을 경질하라. 그는 화석 같은 축구를 하고 있다. 콘테 공룡을 팀에서 내보내자고 말하며 그의 고리타분한 전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콘테 감독은 내년 6월까지 계약돼 있지만 아직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과의 동행을 이어가기를 원하지만 부진이 계속될 경우 재계약을 재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경기 패배 후 콘테 감독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선수만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콘테는 공식적으로 구단에 요청했고 현재 콘테가 그리고 있는 겨울 이적 시작의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구신민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우측 윙백과 백업 스트라이커를 데려오는데 관심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두 포지션은 토트넘의 고민입니다. 우측 윙백 같은 경우엔 매트 워티, 에메르송 로얄, 제드 스펜스가 있으나 셋 모두 확실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방출이 이뤄진 뒤 영입을 추진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백업 스트라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 케인이라는 주포가 있으나 대체자가 없습니다.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자리를 메울 수 있으나 최근 부상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살인적인 일정 속 부상자가 속출하자 기자회견을 통해 영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토트넘 보드진이 콘테 감독에 대한 믿음이 큰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신민은 우측 윙백 옵션으로 카일 워커 피터스와 아다마 트라오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업 공격수 예상 영입 명단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해당 매체는 멤피스 데파이가 토트넘의 주시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결국 콘테 감독과 레비 회장이 충돌한 것입니다. 레비는 콘테가 사달라는 자원을 다 사줬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폭망하자 매우 분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다니엘 레비 회장이 1월 이적 시장 때 선수 영입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콘테와 레비가 1월 이적 시장 거래를 두고 의견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영입은 기정사실인 가운데 어떤 선수를 사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익스프레스는 토트넘은 수비수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14경기에 18실점이다. 상위 4개 클럽 중 실점이 가장 많다. 콘테가 레비를 설득해야 할 수도 있지만 1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사오고 싶은 선수를 정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오는 1월 이적 시장은 누구의 뜻대로 흘러갈지 관심을 모읍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콘테가 더 불리합니다. 앞서 말했듯 콘테의 여름 영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최근 페리시치 기용도 2경기 연속 폭망하자 여론은 최악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노팅엄전 손흥민이 빠진 상황에서 페리시치는 패닉에까지 빠졌습니다. 노팅엄전 페리시치는 해리 케인과 함께 토트넘 공격을 구성했습니다. 기존 포지션은 왼쪽 윙백인데 공격력이 워낙 좋아 콘테 감독이 기대를 걸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페리시치는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는데 공격 포인트를 못 쌓았고 아무런 활약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날카로운 킥력 몇 번과 돌파 한 차례 정도만 돋보였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페리시치가 왜 충격을 먹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페리시치는 발빠르고 드리블 돌파가 좋은 자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페리시치는 먼저 올라가서 공간을 선점한 후 공격 찬스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것은 손흥민의 더미런, 즉 손흥민이 수비수 2-3명 이상을 달고 다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페리시치는 독자적으로 톱에 세우면 그는 빛나지 못한다. 노팅엄전 이후 패스맨만 봐도
페리시치에게 공만 가면 여러 번 공격이 끊겼다. 페리시치를 이용한 전술을 쓰려면 희생자가 필요한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완벽히 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뿐이다. 또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 아는가? 축구에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나는 정신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축구에서 체력만 유한한 게 아니다. 정신력 역시 유한하지 않다. 무엇인가에 몰두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떤 일을 집중해서 계속하다 보면 정신이 멍해진다. 정신력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당연히 축구 역시 하는 내내 정신력이 소모된다. 바꿔 말하면 상대방의 정신력을 소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손흥민이 중요해지는데 손흥민은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항상 한 가지 고민을 더하게끔 만든다. 바로 오프 더 볼이다. 토트넘이 공격하는 매 순간 상대 수비수는 혹시 뒷공간으로 패스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수비를 하게 된다. 이는 바로 정신력의 소모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불안감이라는 스트레스를 지속해서 받기 때문이다. 즉 상대는 손흥민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한다. 수비할 때 잠깐 왼쪽 막을까 오른쪽 막을까 고민하는 거랑 수비하는 내내 뒷공간이 뚫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거기다가 실제로 뒷공간이 뚫리면 죽으라고 전력 질주해야 하고 그냥 뛰는 거랑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거랑 또 체력 소모 차이도 크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상대는 뒷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니 매우 편안하다.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다. 아니 뒷공간뿐만 아니라 아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어차피 크로스 하겠지 하고 크로스만 대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감독이 중요한 게 이것이다. 좋은 감독은 전술로 상대방의 다양성을 죽여버린다. 공격하다 보면 어느새 중앙에서 사이드로 밀려 어쩔 수 없이 크로스 올리게 되는 것은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좋은 감독은 상대방이 잘하는 걸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잘하는 걸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데 콘테는 어떤가? 상대가 유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엉터리 크로스 전술을 해준다.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편하겠나? 거기다가 요즘은 선제골도 못 넣는다. 당연하게도 선제골을 넣는 팀이 정신력인 우위를 가져가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이다. 골 먹히고 부랴부랴 라인 올려서 크로스가 전부이다. 토트넘은 쫓아가는 입장에서 초조하게 크로스만 하고 상대방은 정신적인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크로스만 막으면 된다. 정신력 소모의 차이, 체력 소모의 차이가 거대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지만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손흥민은 전술 같은 거 없이 존재 하나만으로도 그런 고민을 더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괜히 이전에 상대방 감독들이 죽으라고 케인에게 마크맨 붙여서 패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 손흥민에게 뒷공간 패스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 케인밖에 없으니까 그런 전술을 짜오는 것이다. 손흥민을 막는 것보다 케인을 막는 게 더 쉬우니까. 정리하면 지금 콘테볼은 매우 문제가 많다. 전술의 다양성이 없다. 케인도 다재다능한 선수인데 요즘 헤딩만 한다. 토트넘에 베컴이 있는 것도 전성기 요렌테가 있는 것도 아니다. 토트넘은 어서 빨리 바뀌어야 한다. 이상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토트넘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